요즘같이 따뜻한 봄철에는 해빙기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집안이 약해져 균열이나 붕괴 위험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오늘 날씨학개론에서는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완연한 봄이 찾아오면서 여기저기 꽃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근하다가도 갑자기 추워지는 변덕을 부리기도 하는데요. 봄의 기온 편차 얼마나 큰 건가요? 봄 날씨가 이제 하루에 몇 번 정도 변하는 걸 갖다 쭉 세어본 사람이 있습니다. 아, 이제 예. 그 유명한 마크 트웨인이라는 네. 그 소설가인데 무려 하루에 136번이나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봄철은 날씨 변화가 아주 정말 심합니다. 봄철은 기압계 이동이 빠르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땐 정체하기도 하면서 기온 변화가 상당히 심하죠. 예. 따라서 봄철에는 일교차도 평균 10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서울을 예를 든다면 3월 초순에는 한 9도 정도가 되는데 네. 중순부터는 최대한 10.9도까지 일교차가 벌어지고요. 10도 이상의 일교차는 5월 중순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예. 이게 이제 평균 10도라는 것은 더 벌어질 땐 실제로 15도 이상 나타나기 때문에 봄철이 연중 기온 편차가 아주 가장 큰 계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또 낮에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유의해야겠습니다. 또 봄철이 되면 낡은 집의 축대나 옹벽이 붕괴하는 사고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이제 우리나라의 이 계절을 보면 사계절이 아주 뚜렷이 기온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이제 지표면 사이에 남아있는 수분이 얼어붙으면서 토양이 부풀어 오르는 이걸 이제 저희들은 배부름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네. 발생을 합니다. 봄이 되면서 땅이 녹으면 얼음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이 비게 되면서 집안이 꺼지거나 또 약화되면서 축대나 옹벽, 절개제 붕괴가 발생을 하는데요. 네. 산의 붕괴나 낙석, 공사장의 붕괴 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이러한 봄철 날씨 특성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봄철에 미리 안전 점검을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이제 우리 집이라든가 혹은 주변의 대형 빌딩, 노후 건축물 등의 균열이라든가 집안 치마로 기울어져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예. 또 절개지라든가 언덕 위에서 바위나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 역시 확인해줘야 합니다. 네. 만일에 위험 요인이 발견한다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라든가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등 행정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 봄철 해빙기에는 시설물뿐만 아니라 가스와 전기 안전 점검도 함께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해빙기에 얼었던 집안이 녹아서 가라앉게 될 경우 땅속에 매설된 전선 보호관이 파손돼서 정전사고나 혹은 또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고요. 예. 집안이 약해질 경우 전신주나 가로 등의 지주가 기우는 경우도 또한 있습니다. 네. 이 담장 같은 건축물뿐만 아니라 가스, 전기 시설도 꼼꼼하게 점검해야겠네요. 네. 네, 또 봄철에 산행하는 분들도 늘고 있는데 그만큼 산악 사고도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봄에 산악 사고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그리고 또 안전한 산행 요령은 무엇인지 알려주시죠. 일단 소방방재청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에 산악사고 출동 건수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총 28,318건입니다. 네. 근데 이 중에 겨울철 산악사고 구조 건수는 4,988건인 반면에 봄철 산악사고 구조 건수는 7,429건으로 약 48%가 더 많았습니다. 네. 봄철 산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산 전 근육과 관절을 충분히 풀어주어야 합니다. 네. 겨울 동안 잘 쓰지 않았던 근육과 관절은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가벼운 충격에도 부상을 입기 쉽기 때문이고요. 예. 또 봄철엔 집안이 약하거나 땅이 미끄러운 곳이 많기 때문에 그늘진 곳 혹은 낙엽이 쌓이는 곳을 주의해서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해줘야 합니다. 예. 그리고 봄철 환절기의 일교차는 평지보다 산이 더 크기 때문에 일기예보를 확인을 해서 체온 유지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만약에 사고를 대비해서 119 산업위치 표지판을 사전에 숙지해 두는 게 좋습니다. 예. 네. 119 산업위치 표지판은 긴급 연락처나 국가지점 번호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나 조난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위치를 아주 신속하게 알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 평소 이런 안전수칙을 잘 숙지하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이런 봄철은요, 건조하고 강한 바람 때문에 산불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10년간, 그러니까 2011년부터 2020년까지죠. 산림 화재를 보면은 봄철에 발생한 화재가 연중 발생한 화재 중 66%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봄철에 산불이 빈발하는 원인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에서 강풍이 불면은 바싹 마른 나무가 불쏘시개처럼 빠르게 타들어가기 때문인데요.
따뜻한 날씨로 또 산을 즐기는 입산자들의 실화라든가 또 농사철을 앞두고 눈이나 밭두렁을 태우는 행위에서 기인을 합니다. 예. 또 화재는 습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공기 중에 수분 함량을 나타내는 상대 습도보다는 목재 등의 건조지수를 나타내는 시료 습도가 화재 발생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보통 시료 습도가 50% 이하가 되면은 인화하기가 쉽고요. 40% 이하에서는 불이 잘 꺼지지 않고요. 30% 이하에서는 자연 발생적으로 불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시료 습도 35% 이하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건조주의보를, 시료 습도가 25% 이하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건조경보가 발령이 되죠. 네. 예. 봄에는 불이 나기도 쉽고 또 큰 불로 번질 위험도 크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봄철에 교통사고도 많이 늘어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급격한 기온 변화로 해서 춘곤증이 있지 예. 않습니까? 네. 춘곤증이 생기는 봄철에 이제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운행할 때는 졸음 쉼터를 좀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네. 또 봄철 도로의 교통사고 위험 요인 중 하나가 포토홀입니다. 포토홀은 아스팔트 도로 표면 일부가 부서지거나 내려앉으면서 생긴 아주 국지적인 구멍이죠. 차량이 지나는 도로에 주로 생기기 때문에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아주 매우 높습니다. 네. 겨울철에 눈을 녹이기 위해서 뿌리는 염화 칼슘이라든가 소금 등이 주요 원인이 되는데요. 네. 아스팔트 안으로 스며든 물기는 기온에 따라 얼고 녹기를 반복을 하면서 도로에 균열을 만들어주고 그 위로 차량이 다니면서 결국 커다란 구멍이 생기는 것이죠. 예. 네. 이로 인해서 포토를 많이 인지하지 못해서 빠른 속도로 달리던 자동차 타이어나 휠에 파손을 만들어내고요. 심한 경우 추돌이나 전복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네. 또 산간도로에서는요. 절개지라든가 급경사면의 지반 약화로 떨어진 낙석이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 안전운전 습관을 잘 지키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KB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